진짜 토종닭 제대로 기른 거는 먹었을 때 질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은 토종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흔히 시골에서 오래 기른 닭, 질긴 닭으로 인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번 컨텐츠는 총 3편으로 제작되어 우리나라 고유 품종 토종닭이 정말 맛있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편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종닭 농장 중 한 곳에 방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안성의 조아라 한약닭 농장에 도착했고요. 이쪽에서 토종닭이 어떻게 키워지는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알려주실 조아라 한약닭 농장의 조성현 대표님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이고요. 현재 한 33년 차 정도 되는 이제 농장이에요. 아버지 하시던 거를 제가 이제 이어서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시작한 지 한 13년 차 정도. 오래되셨네요. 꽤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분들은 닭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또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키우는지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어두워요. 애들이 놀래니까 좀 어둡게 하는 건데 소리가 들리네요, 벌써. 한 번에 쫙 몰릴 거거든요. 귀여워. 온도도 맞춰져 있네요, 따뜻하게. 두 마리. 이게 노란색, 까만색. 너무 귀엽다. 와. 얘는 아이라인이 없네. 닭들 보면은 아이라인을 그린 애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이 이렇게 와, 신기하다. 이렇게 아이라인. 이쁘다. 원래 위쪽으로 있는 애들이 더 많은데 오늘은 요번엔 없네요. 요번에 병아리가. 요런 애들은 예. 보인다. 너무 웃긴다. 밑으로해서 이렇게 예. 딱. 귀여워.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 사람 따라와요. 저희는 한엽 3호만 딱 쓰고 있는. 한엽 사무라는 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토종닭 협회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한엽 3호, 소래닭, 그리고 이제 우리맛닭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3가지 정도 보시면 예. 되는데 저희가 한엽 3호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딱 2주 있다가 20일 정도 있으면 여기서 다른 동으로 옮겨져요. 여기서 한 1주 정도만 더 크면 그래도 조금 커요. 얘들이 이제 확 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죠. 네, 얘들도. 확 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4주째 정도 되면 확 올라와요. 크기가. 병아리들도 저기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죠. 싸우죠. 예, 자기들끼리 또 네. 살아남으려고. 이게 들어있는 게 한 2,000마리에서 3,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도 왕따를 시켜요. 예. 한 마리씩. 그러니까 약한 애를 자꾸 쪼고 쪼죠, 해서 뒤에서. 예. 계속 폐사가 한 마리씩 나와. 네, 병아리 때부터 좀 커서 다른 동으로 넘어가도 거기서도 또 약한 애 또 쪼고 또 그런 게 나와요. 약한 애들은 도태가 되는군요.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네, 점점. 그래도 멀쩡했던 애도 다른 무리보다 좀 크기가 작다. 그러면 걔를 또 왕따시켜서 또 이제 죽이게 되고 예. 이런 형식으로. 사람도 그게 문제인데 동물들도 똑같네요. 예. 바로 딱 나오네요. 여기는. 먼저 들어오네요. 지금 4주 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컸네요. 네, 그쵸. 4주 만에 예. 많이 크죠 그래도.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아까 저기 볼게요. 확 다르네요. 이 털도 그렇고 부리들도 있고. 네네. 이게 지금 그럼 한 네. 며칠 차예요? 이쪽이? 거의 한 10주 차 보면 되겠네요. 10주 차. 네. 닭은 거세 개념 이런 게 없죠? 네,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돼지 소고기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암탉이랑 수탉이랑도 차이가 확연히 나요. 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예. 암탉 같은 경우는 지방이 조금 더 많고요. 수탉 같은 경우는 지방이 좀 적은데 감칠맛이라고 하면은 암탉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요. 예. 식감이라고 따지면은 수탉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탉 추천해드리고 씹는 맛. 예. 네, 맛의 감칠맛이 좋다라고 하시면 암탉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와, 딱. 여기가 지금 이제 닭들이 다 3개월 이상 자란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발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료 냄새가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구한 이게 깻묵이에요. 깻묵. 들깨, 참깨 짠 거요. 네네. 성분 중에 하나에 저희가 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쌀아기, 쌀 부스러기라고 보시면 돼요. 쌀 부스러기. 네네. 이거는 이제 쑥 말린 거예요. 겨울에는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서 미리 배다 놓고 말려놓는 거구나. 예. 이제 약재들 가져와서 전부 다 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말려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예.
숯도 들어가요. 우와. 네. 이야. 저희 숯도 먹여요. 솔잎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나무 같은 거 배에서 쓰기도 하고요. 산에 예. 올라가서 직접 이제 가지 쳐서 여기다 놓기도 하고. 여기 이제 종합해 놓은 건데 지금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보통 아까 보셨듯이 쑥, 쌀겨, 쌀아기, 깻묵, 그리고 이제 숯, 솔잎, 그리고 뽕잎, 뭐 미생물, 황토, 부엽토 등등 한 이제 20가지가 들어가요 여기 안에. 와. 배합을 해서 수분 맞춰서 이제 미생물 해서 발효가. 네, 발효를 시켜놓는 예.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런 거를 쪼개 보면 이렇게 하얗거든요. 오. 네, 이게 발효가 지금 다 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안쪽에 곰팡이들도 있다. 네네, 곰팡이에요. 미생물이. 네. 네네. 아, 거기 향이 좋다. 저희가 미생물을 뭘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 메주 띄울 때 쓰는 거예요. 아, 메주 띄울 때 쓰는 그 그 미생물이에요. 기구나. 네. 예. 아, 향 너무 좋다. 고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배에 있는 미생물인데 예. 쌀겨를 그래서 쓰죠. 예. 저 아버지가 완전 워낙 이제 그때 89년도에 하셨으니까 예. 그때서부터 미생물을 갖다 쓰신 거라 일본에서 미생물 가져오실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효모도 띄워보고 뭐 해보고 이제 다 해보시다가 결국 이제 그 장미생물에 좋은 미생물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이제 전통 그 메주에 있는 미생물이 된장국이나 뭐 청국장 뭐 이런 걸 먹으면은 장에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전혀 항생제나 약품 같은 걸 안 쓸 수 있는 게 이런 발효 사료를 먹이면 장 미생물을 이제 활성화시켜 주니까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장이잖아요, 장. 네. 예. 그래서 다른 약품을 안 쓰게 된 게 이유가 아니고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 예. 근데 황토에도 미생물이 있고 부엽토라는 게 이제 나무 밑에 예.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썩으면서 이제 예. 하얗게 얼기는 미생물을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긁어다가 이제 여기다 음. 넣고 발효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지역에 있는 토착 미생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렇게 놓고 만들면 여기 지역에서 길러지는 닭들, 이제 뭐 동물들이나 이런 것도 체질에 맞게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안 뒤집어진 지가 한 이틀 됐거든요. 오늘 또 뒤집어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미생물들이 하얗게 번지는 거 이 안에서 이렇게까지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기가 사실. 막히다. 네. 예. 이거 다른 데 가서 봐봐요. 이거 절대 뭐 이거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만져보세요. 예. 별로 그냥 건조한 느낌. 여기다 손 넣어보세요. 와 뜨거워. 뜨거워요. 너무 신기해. 높이 올라갈 때는 거의 뭐 한 50도에서 60도, 보통 한 40도에서 45도 이렇게 먹이니까 닭들이 건강해져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또 말려서 분쇄해서 만든 게 저거. 이제 또 쌀겨, 쌀아기, 깻묵 또 섞어서 만든 게 예. 이제 요 사료예요. 이 사료는 며칠부터 먹는 사료인 거예요? 병아리장에서 옮기자마자 2주 지나면 먹이는 거예요. 처음에 병아리가 들어왔을 때 좀 약하면 조금 섞어줘요. 아, 좀 섞어주시는 네. 또. 사람이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안쪽에 좋은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 것들을 닭들이 먹으니까 그만큼 면역력이 아주 그냥 증진되는 것 같고, 약이라든지 주사 같은 거를 따로 안 넣고 키운다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털을 모아놓는 곳인데 냄새가 그렇게 썩 많이 나지는 않죠. 거의 안 나요. 거의 네. 안 나죠. 털이 썩으면 단백질이 썩으면 냄새 엄청나요. 두부 썩은 것처럼 예. 엄청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미생물 처리를 해서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예. 미생물들이 가스를 다 잡아먹게 그럼 해서 이제 건조가 살짝 돼요. 어떻게 보면 냄새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미생물 처리를 안 했다고 하시면 예.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실 수도 없어요. 막 악취 저기- 같은 게 날 거 아니에요? 저기 농장 입구서부터 냄새 나요. 미생물 처리 안 예. 했어요. 이걸로 농사 지으면 엄청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요런 털을 가지고서 이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거기까지 또 만들어보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그건 있어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네, 말 그대로. 원래 도기장이라는 게 대기업, 기업형으로 하는 데가 이제 도기장이 있는데, 조아라 한약당 농장에서 어떤 법을 처음으로 개정한 데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농장에 도계장이 있는 겁니다. 이래로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번 안쪽 들어가서 이렇게 좀 견학 겸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장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닭을 붙잡아 놓고 여기서 이제 닭을 죽여서 방열을 하고 여기가 탕적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 닭을 넣고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불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탈모를 해요. 닭이 깨끗하게 털이 뽑혀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닭이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틀어서 여기다 물을 채워요. 채우면 이쪽으로 이제 닭이 들어가면서 살짝 냉각이 됐다가 이쪽에서 이제 다리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내장도 뽑고 하고 여기서 1차 냉각, 2차 냉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까지 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동을 해요. 뭐 대규모 도기장을 가면은 예. 다 기계화돼서 되게 크게 네. 규모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손수 저희가 다 작업을 해요. 손으로. 그렇게 공정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 사실 손으로 작업을 하면 딱 요 정도 공정이면 뭐 하루에 뭐 100마리, 200마리는 충분히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작업 정도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이제 다리살 하나, 가슴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슴살, 여기가 허벅지, 예. 여기가 이제 다리. 구워 드실 때는 이제 껍질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먼저 구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거 구워 먹어봤는데 껍데기도 맛있어요. 일단 이 껍데기에서 맛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껍데기가 예. 지방이 맛있어요. 원래 소고기도 지방이 맛있고 우리가 돼지고기도 지방 지방이 맛이긴 맛있고 하죠. 닭고기도 지방이 맛있는 거예요. 닭가슴살을 회를 조금 떠났어요. 아, 조금 정말요? 한 마리만 떠는 거라 네. 이제 맛만 보시라고. 아, 잡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드세요? 가끔씩 먹어요. 야, 가끔씩 한 번씩. 아, 벌써부터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네요. 찰진 느낌이. 여러분, 이게 지금 토종닭인데 잡은 지 30분도 안 된 거예요. 참기름장 찍어가지고. 닭고기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식감이 결이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닭가슴살이나 안심 같은 게 굽고 나서 손으로 찢으면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느껴져요. 약간 마치 실타래처럼. 식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쫄깃합니다. 자, 이쪽은 가슴살이거든요. 가슴살에 이렇게 결이 보여요. 이게 치아에 닿았을 때 쫙 하고 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와, 근데 기가 막히네요 진짜. 찰진 느낌이. 이게 닭고기다라고 말을 안 하면은 닭고기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비린내라든지 이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선한 깔끔한 맛.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조아라 한약당 농장까지 와가지고 사육되는 생산 과정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종닭이 이제 질기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질겨서 못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기르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닭이나 뭐 잘못 기른 닭은 드셨을 때 질길 수 있어요. 오래전에 네, 그런 네. 인식들이 그런 많이 인식들이 바뀌었죠. 있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 농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토종닭을 기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토종닭을 너무 질기지 않다, 맛있게 이제 쫄깃한 느낌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다, 인식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내가 있잖아요, 이 닭을 기르면서 지방도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가치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고 단백질도 어떤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예. 필수 아미노산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 예. 사실은 이 고기가 사람이 먹어서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먹어서 해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사육 방법에서 있잖아요, 조금 안 좋은 국민들한테 이제 인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조금 이제 안타깝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토종닭이라는 것도 정말 체계적으로 맛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기 맛이 질긴 그런 닭이 아닌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맛있고 믿을 수 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